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11월 3주차도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에임드바이오와 테라비홀딩스는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달 종목 중에서 우리가 미리 좀 찜해놨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에임드바이오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에임드바이오는 국내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ADC는 초면이 아니거든요. 이미 몇 차례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개념만 다시 짚고 갈게요. ADC는 항체랑 항암제를 연결해서 만든 표적 치료제인데요.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항체와 세포 독성을 가지는 약물인 페이로드, 그리고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고 딱 암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 바로 ADC인 거고요.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밀 항암 기술로 꼽힙니다. 제가 근데 초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면 ADC 관련해서 제가 국내 주요 상장사들을 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기서 최근 상장했던 오름 테라퓨틱, 인투셀 모두 ADC 관련주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ADC 관련주들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회사가 ADC 구성 요소 중에서 특화된 영역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리가캠은 링커, 페이로드 설계 역량이 뛰어나고요.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반의 ADC를 개발하고 있고요. 큐리언트는 이중 페이로드에 특화되어 있어요. 인투셀은 특히나 링커 기술이 뛰어났고, 오름 테라퓨틱은 페이로드로서 단백질 분해제를 쓴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임드바이오는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자, 항체 발굴 쪽에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자 유래세포를 사용해서 항체를 선별하기 때문에 환자의 실제 종양 특성을 반영한 타깃과 항체 발굴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환자 유래세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환자로부터 나온 암세포거든요. 병원에서 암 환자가 수술을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암세포를 조금 떼어내서 그걸 그대로 연구실에서 키우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환자의 암세포를 동물한테 이식을 하면 환자 유래 동물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해당 암세포는 연구실에서 만든 인공 암세포하고는 다르게 실제 환자 몸속에서 자라던 그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이걸 기반으로 해당 암세포만이 가진 특이한 표식, 항원을 찾게 되고 그 항원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한다면 이 항체는 더더욱이 환자 종양 맞춤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확보한 항체를 외부에서 도입한 링커와 페이로드에 결합시켜서 유망한 ADC 신약 물질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에임드 바이오의 전략입니다. 동일한 링커, 페이로드에 에임드 바이오의 항체를 적용했을 때 더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입증했다라는 부분 오른쪽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 임상 실패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체가 회사의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ADC 신약 물질, 그러니까 에셋 위주로 개발을 한다는 거. 목표로 하는 질환이나 타겟에 따라서 필요하면 외부의 링커와 페이로드를 도입해서 자체 개발한 플랫폼이 아닌 외부 링커와 페이로드를 도입해서 신약 개발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물질을 빠르게 계속 도출하는 거. 이게 회사의 경쟁력이자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이런 차별성은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의 투자를 받은 유일한 국내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타이틀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회사는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임상 진입 단계가 빠른 세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속도가 가장 빠른 AMB302, 방광암, 두경부암 이런 환자들 중에서도 암세포 표면에 FGFR3라는 단백질의 발현율이 높은 환자들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FGFR3가 항원이 되는 거고요. 이에 최적화된 항체를 회사가 찾은 거죠. 여기다가 링커, 페이로드를 결합시켜서 ADC 약물을 개발한 거고요. 전임상 효능평가 결과 면역항암제 병용을 통해서 생존기간이 300% 이상 연장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MB302로 첫 번째 글로벌 기술 이전 딜도 따냈습니다. 24년 12월 미국 기업인 바이오헤이븐에 기술 이전을 했어요.
선급금이나 총 계약 규모는 파트너사의 요청으로 비공개이긴 하지만 꽤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임상 1상을 시작했고요. 자,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AMB 303 ROR1 항원을 타깃으로 하는 고형암 치료용 ADC입니다. 폐암, 난소암, 유방암, 다양한 고형암에서 ROR1 항원의 발현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항원의 높은 결합력을 보이는 항체를 개발하고 거기에 이번에는 자체적인 페이로드를 적용해서 ADC를 개발한 겁니다. 다양한 고형암 모델에서 우수한 항암 효과를 검증했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두 번째 기술 이전 성과가 나왔습니다. SK 플라즈마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어요. 2026년 2분기에 내년 2분기에 글로벌 1상 임상 시험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요거 기술 이전 성과는 미공개 ADC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미공개라서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KRAS 변이를 포함하는 신규 종양 표적 기반의 ADC 약물이 되겠고요. 상장을 앞두고서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인과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총 계약 규모는 선급금과 단계별 마일스톤을 합산한 최대 9억 9,100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규모예요. 올해 성사된 기술 이전 딜 중에서도 플랫폼 기반이 아닌 단일 후보물질 계약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내년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의 특징은 에임드바이오가 직접 그 임상 1상을 주도한다라는 점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대부분은 빅파마에서 임상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에임드바이오가 주가 된다는 거, 이로써 임상 개발 역량과 잠재력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에임드바이오는 이렇게 비상장 단계에서 이미 누적 기술 이전 그리고 공동 개발 계약을 약 3조 원 이상이나 달성한 ADC의 신흥 강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ADC 플랫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순히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약간 전략적 투자자로서 함께하고 있는 거죠. 페이로드 2종을 공동 개발해서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이 플랫폼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ADC 고객사들에게 툴박스로 제공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이익은 양사가 공유하는 형태고요. 네, 주된 내용들은 이 정도면 됐고요. 지금 ADC 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ADC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2025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ADC 연구 발표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글로벌리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 테마, ADC 관련 기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시장의 이목을 확 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공모 자금은 후속 파이프라인인 전임상 비용에 가장 많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회사가 개발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은 이중항체 ADC입니다. 이중항체 ADC는 단일항체 ADC 대비해서 안정성과 효능이 더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항원을 동시에 표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MB 303의 전임상, 임상 비용으로도 투입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또 신규 플랫폼 개발비로 쓰인다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기술 이전한 바이오 헤이븐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신약 물질 중에 하나가 승인 거절이 됨으로써 이 회사가 연구 개발비를 60% 줄이고 세계의 임상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집중하겠다고 공지한 그 임상 프로그램 중에 AMB 302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 프로젝트의 임상 진행 속도가 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가 제기됐거든요. 다행히도 바이오헤이븐 측에서 우선순위의 변경이나 반환 계획은 전혀 없다. 일정대로 개발은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장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증권신고서의 매출 추정치에는 이미 이런 개발 지연의 이슈, 그런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반영을 한 수치라고 합니다.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연이은 기술 이전 계약 덕분에 매출도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22년 1억 원대였던 매출은 지난해 118억 원까지 증가했고요. 올해 반기까지는 92억 원 정도를 기록했어요. 근데 연구개발비가 계속해서 투입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랜 시간 적자가 지속됐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AA 등급 받고 기술 특례 상장 추진했고요. 앞으로 파이프라인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베링거 인게라임과 체결한 기술 이전의 선급금이 유입이 되면서 앞으로의 수익성 악화 우려는 당장에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 측이 제시한 올해의 실적 가이던스가요. 매출은 410억 원, 영업이익은 208억 원 정도거든요. 바이오헤이븐의 기술이 전한 그 AMB302,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수령과 SK 플라즈마, 베링거, 인게라임 여기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 요거를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계약보다는 당연히 베링거 대상의 선급금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 후 25년 온기 실적으로 흑자를 보여주게 된다면 되게 좋은 기술 특례 상장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공모가 산정 절차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적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매출 구성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이 늘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종근당, 한미약품, HK 이노웨 이런 것들, 대형 제약사들. 그래서 우선 이들의 평균 펀은 이번에도 22.2배 정도로 계산이 됐고요. 주당 평가가액 산출할 때는 29년 추정 순이익을 15%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465억 원을 적용을 했는데 회사가 지금 완료한 기술 이전 계약과 이에 따른 상업화 및 수익 인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을 29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5,483원이 산출됐네요. 여기다가 할인율 41.9%에서 29% 적용, 공모가 밴드는 9,000원에서 1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에임드바이오의 밸류는 사업 유사성이 높은 ADC 관련 기업들하고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화된 영역들이 다 다른데 우선은 저는 ADC와 관련된 기술 이전권이 있는지 그 여부에 조금 집중을 해봤어요. 리가켄바이오, 인투셀, 오름 테라퓨틱 이 정도는 ADC와 관련된 기술 이전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에임드바이오도 기술 이전권들이 지금 3건이나 되고 비상장 단계에서도 꽤 있기 때문에 한 오름 테라퓨틱과 리가켄바이오 그 사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위치할 수 있지 않을까, 가치를 그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조 원 이상은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한번 확인하시죠. 경쟁률 671.98대 1, 2,41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참여 건수가요, CMTX 때만큼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기관 입장에서 좀 실적이 탄탄하고 앞으로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격 분포표 볼게요. 밴드로 9,000원에서 11,000원 제시됐는데 한 개 기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1,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80.16%, 수량 기준 74.22%나 되는데 6개월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확약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요. 지금까지 수요 예측 대회는 CMTX가 확약이 1등이었는데 에임드바이오가 갈아치우네요. 최종적으로 확약 95% 이상은 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100% 가까이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기대했던 대로 그 이상으로 너무 좋았다.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1,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707억 원, 시가총액은 약 7,057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1월 21일, 24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도 이틀 걸려서 너무 좋고요. 상장은 12월 4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관이고 최소는 20주입니다. 11만 원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 유통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24.14%에 해당하는 1,548만 5,101주는 상장 당일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703억 원 정도? 확약이 적용되기 전에는 사이즈가 CMTX랑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무거워요. 얘도 근데 최종적으로 한 95% 정도 잡힌다면 유통 가능 금액은 1,199억 원 정도 되거든요. 1,200원 아래로 좀 내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CMTX의 1,358억 원보다 조금은 더 가벼울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상장의 유통 물량 중에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58.48%로 높은 편인데요. 주로 벤처금융 등의 물량이고요.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통해서 단가를 추정해 본다면 1874원, 2543원, 최근까지도 2543원에 발행이 됐습니다. 다 공모가 11,000원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인 거죠. 괴리율이 공모가 기준으로도 333%나 되는 상황입니다. 2,543원 기준.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약할 때는 기존 주주의 액션 물량이 되게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체크는 하셔야 되겠어요. 자,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한다면 장점은 글로벌 항암제 핫 트렌드인 ADC 관련주이며 비상장 단계에서 누적 기술 이전 약 3조 원 이상을 달성한 신흥 강자라는 거, 인투셀, 오름 테라퓨틱, 리가캔바이오보다 낮은 시총으로 등장하고 이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 시장에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꽤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확약이 지금까지 수요 예측 중에서 가장 좋고 환불이 이틀인 것도 좋고요. 단점은 덩치가 좀 크다는 것과 기존 주주의 비중, 그들의 단가 이런 게 되겠죠? 어떤 종목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는 단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괜히 미리 찜해놨던 게 아니죠.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미래에셋에 160만 7,500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80만 3,750주가 되겠고요. 계좌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약 시 모두 200% 등급에 해당하고요. 16,000주 증거금으로는 8억 8천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겠네요. 한도가 널널해서 왠지 더 슬프죠. 최소는 20주입니다. 증거금 11만 원. 자, 그럼 균등부터 예상을 해볼게요. 미래에셋에서 주관했던 CMTX에 약 49만 건이 참여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1.64주, 한 주 또는 2주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증거금은 14.5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이때 비례 경쟁률 3,280대 1입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이 한 1,650만 원 정도, 공모 물량이 꽤 크다 보니까 괜찮은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900만 원으로 18,000주 청약시에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한 주, 비례 5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6만 6천 원이고요. 얘도 기본적으로 덩치가 조금 커서 기대 수익률을 우선 80에서 120% 정도를 잡아본다면 기대 수익은 파킹 2.4% 이틀치 이자보다는 꽤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통 이자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에임드바이오는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원하는 만큼 청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테라비홀딩스의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